환호가 안 나와서 내려갈까 생각 중입니다, 지금. 반갑습니다. 제가 이러고 삽니다. 저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결정장애 그리고 정서불안, 피해의식 이런 거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강의할 때도 저는 한 곳에 서서 강의하는 걸 잘 못합니다. 그래서 녹화를 하거나 생방송을 하면 바닥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러면서 카메라 감독님이 스님 제발 여기 좀 벗어나지 말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저기 우리 담당하시는 분께서 이 교탁을 절대 떠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저에게는 마치 5살 남자아이한테 뛰지 마, 움직이지 마를 시킨 것 같고 5살 여자아이한테 떠들지 마를 시킨 것 같은 기분이에요. 굉장히 지금 불편합니다, 마음이. 이 불편한 마음의 심층의식을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먼저 이 자리 마련해 주신 불광미디어 관계자분들과 또 바쁘신데 이렇게 현장 참여해 주신, 또 온라인에서 함께 해 주시는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거 제목을 마음의 다크모드 무의식 탐구생활 그랬는데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지었는데 그냥 제목은 없는 걸로 생각해 주세요. 네,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기 위에 현수막 제가 잘 안 보이는데 한번 주제 읽어봐 주시겠어요? 크게? 제가 하나, 둘, 셋. 네. 이것도 마음이 안 맞아요. 요거 읽는 것도. 바른 이해라고 끝나죠? 끝에. 근데 제목을 봐서는 절대 바르게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재미가 없는 제목인 것 같아요. 재밌어요? 미안합니다. 저만 그런가요, 제목이? 뭔가 좀 유쾌하고 재밌게 하려고 하는데 이 제목도 좀 마음에 안 들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저는 2시간 이하 강의를 잘 안 합니다. 아시죠? 그리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안 하면은 뭔가 이 욕구불만이 좀 생겨요. 큰 장애가 있습니다, 저한테도. 근데 그 생각을 하고 강의 시간이 너무 짧다. 그리고 한 자리에 서서 그냥 막 이렇게 서서 떠드는 게 이게 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금강경 아시죠? 금강경 나 한글로 읽어봤다. 손 들어보세요. 많이 계시네요. 예. 많이 계시네요. 몇 분 걸리셨어요? 읽는데? 30분, 그죠? 40분, 맞아요. 천천히 읽어도 40분, 부지런히 읽어도 30분이에요. 그러면 금강경은 누구하고 대화한 거죠? 보리수요? 저희 경찰 좀 불러주세요. 이상한 분이 들어왔어요. 부처님하고 보리수가 대화를 하셨대요. 부처님하고 수보리 존자가 대화한 거예요. 맞죠? 몇 분 걸렸다고 읽는데? 30분에서 40분. 그러면 그 법문은 몇 분짜리 법문이죠? 30분에서 40분짜리 법문이고요. 부처님이 돌아다니시면서 말씀하셨습니까? 저처럼? 정서불안? 앉은 자리에서 수보리와 대화를 하신 거예요. 40분 동안. 맞죠? 우리 그 금강경을 올바로 이해하는데 40분 걸립니까? 그럼요. 40년 걸려도 못 알아요. 왜냐? 뭐라고요? 심오해서, 멍청해서. 인정하세요, 인정할 거는. 본인의 저 잠재의식에 부정한 것이 들어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문득 아까 입장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맞네. 30분, 40분을 얘기해도 영원히 인류에게 잊혀지지 않을 진리의 말씀을 설하시는 분도 있는 거예요. 근데 강의 시간 짧다고 저처럼 투덜거리고 못 움직이게 한다고 막 뒤에 뒷담화하고, 저 뒷담화하는 거잖아요, 지금. 불광미디어 뒷담화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셨다는 자체만으로 감사하고, 또 여러분이 들으려고 오셨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맞죠? 여러분이 없으면 누가 없는 줄 아세요? 예, 정답이긴 한데 좀 섭섭하네요. 여러분이 없으면 제가 없어요. 아니, 한마디로 제자가 없으면 누가 사라져요? 맞습니다. 소리가 없어지면 누가 사라지죠? 귀가 사라지는 거예요.
아까 우리 교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네, 세상과 나는 하나예요. 이게 어려운 얘기로 해도 좋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저는 너무 막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이 위대한 부처님의 말씀을 저 학부 때로 돌아가서 20살 때 대학 강의 듣는 기분이었어요. 막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렇게도 이해를 하셔야 되지만 실제로 그러한 이론을 설명하신 이유는 내가 기뻐지기 위함이잖아요. 맞죠? 그거 듣고 여러분이 기뻐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두 번째 2교시가 우리 한번 기쁘게 얘기 들어보자 라는 취지로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런데요,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인문학의 위기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 그래서 인문학이 아니라 인문학은 이제 갔다. 그거 취업도 안 되고 그거 잘 안다고 내 통장에 뭐 돈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야, 이거는 나라 경제도 그렇고 인문학은 갔다라고 얘기한 게 벌써 20년 전이에요. 그러다가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인문학이 부활을 했어요. 저는 인문학의 환생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네, 환생. 부활은 죽었다 살아난 거잖아요. 근데 환생. 오르고 내린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어쨌든 근데 요즘 들어서 다시 인문학이 죽어가기 시작해요. 왜 그럴까요? 예, 심리학 때문에요? 왜 인문학이 또 다시 시들해질까요? 먹고 살기 바빠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랑이 없어서. 인문학에 사랑이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강연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는 거 잘난 내가 모르는 어리석은 여러분을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불교의 강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뭐냐면 우리 모두가 공통으로 갖고 있는 우리의 본래 모습을 알려줄 뿐이에요. 그럼 알려준다는 건 여러분한테 그게 원래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원래 갖추고 있는 거예요. 뭐 그거를 불성이라고 하든 깨달음이라고 하든 뭐라고 해도 좋습니다. 본성이라고 하든 그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거. 그거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면 그거를 모르고 있는 누군가를 봤을 때 그거를 알려주는 스승은요, 그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알려주는 거예요. 당신들은 들어. 나는 떠들 테니까. 이래서는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해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랑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처럼 강단에 서는 방법도 있고요. 참선을 하는데 옆에서 지도해 주시는 어른의 마음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제가 실수했을 때 저를 꾸중하셨던 큰 스님의 노여움도 그 사랑의 일종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이 평상시에 내 마음속에 항상 자리 잡고 있던 마음의 원래 구조 있죠. 원리. 그거를 이해하시고요. 잘 써먹었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여러분 오늘 강의를 듣고 나는 심층의식의 제8 아뢰야식을 넘어서서 본성으로 도달하겠다 손 들어보세요. 어우 대단하신 분 많아요 여기. 제가 두고 보겠습니다. 나갈 때 거기 도달하면은 나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나갈 수도 없어요. 앉아 있어야 돼요 계속. 우리는 평상시에 살면서 내 마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뭔가가 있어서 설명한 게 아니고 없어요 아무것도. 마음 줘보세요. 못 줘요. 아 이렇게 하면 주는 거예요? 못 줘요. 그럼 마음이 어디 있죠? 어디에 존재하죠? 그렇죠. 그게 정답이에요. 없어요. 근데 부처님은 그렇게 많은 마음에 대한 설명을 하셨어요. 그럼 뭐예요 이거? 있는 것처럼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 스승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은 거짓말로밖에 표현할 수 없다. 여러분이 이걸 이해한다는 것은요, 진실을 진실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진실을 거짓말, 꾸며진 말들을 통해서 진실을 엿볼 수 있게 해주신 석가모니 부처님의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인문학에 사랑이 빠졌기 때문에 많은 우리나라의 이 외로운 분들에게 위로가 되어주지 못한다 라는 안타까운 저 나름대로의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잡소리 너무 길었어요. 제가 항상 이렇게 옆으로 세고 잔소리가 많아서
강의 시간이 모자랍니다. 벌써 19분 아니네요. 9분 지났네요.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보기 싫은 제목은 넘겨버리고요. 외국인 있잖아요. 외국인. 여기 외국인 계세요? 우리 한국 사람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 안 계세요? 이 외국인 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질색을 하는 게 있대요. 깜짝 놀라는 게 있대요. 길에 돌아다니다가. 보여드릴게요. 우리는 안 놀래요. 그거 보고. 근데 외국인은 너무 깜짝 놀랐는데요. 너무 무서워서. 이거 아세요? 모르세요? 이거 간판이에요. 실제 있는 간판. 저걸 보고 이모가 무슨 동물이냐라고 물어봐서 어머니의 여자 형제다라고 했더니 굉장히 이제 무서워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는 할머니 뼈로 끓인 탕이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할머니를 산채로 비볐냐. 도대체 재료가 뭐냐 저거. 여러분 웃기죠? 여러분은 웃었어요. 근데 외국인은 어땠다고요? 무서워했다 그랬어요. 아니 똑같은 글씨잖아요. 한글이잖아요. 똑같은 간판이잖아요. 저거 음식인지 다 알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웃고 외국인은 두려워했을까요? 무엇이 다르기에? 단어를 이해하는 바가 달라요. 맞죠? 맞아요. 여러분 다 아세요. 외국인들은 할머니께서 만들어주신 산채 비빔밥이라는 말을 몰라요. 그러니까 할머니를 산채로 비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모, 할머니를 보통 식자재로 많이 써요. 산채로 비비기까지 하는 민족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보고 이 글자를 보고 외국인이 놀라는 이유는 무엇이냐? 도대체 우리랑 뭐가 다르기 때문이냐? 기억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분들은 이런 걸 본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설명을 해줍니다. 이거는 할머니를 산채로 비비는 게 아니고요. 저희 할머니께서 만들어주신 것처럼 산채, 산나물을 가지고 비빔밥을 하는 거예요 라고 설명하면 이제 그때 그렇구나라는 뭐가 들어갔죠? 기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 기억이 들어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할머니 산채 비빔밥을 보고 무서워할까요? 뭐가 바뀌었죠? 기억이 바뀌었습니다. 유식은요, 우리의 기억의 세계를 설명하는 학문이에요. 그리고 그 기억의 세계는요, 무시무시한 영향력을 갖고 있고요. 우리는 모두 기억의 노예들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이걸 아무리 행복하게 웃으면서 이해하려고 해도 절대 이해할 수 없고요. 우리는 이거를 무서운 글씨로 보려고 해도 그렇게 안 보여요. 우리는 완벽하게 기억에 지배당하고 있는 존재예요. 나라고 하는 우리 이 만들어진 나, 개아라고 얘기합니다. 불교에서는 개아는 기억에 의지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슬퍼지고 기뻐지고 우울해지고 짜증내고 하는 그 나 있잖아요. 그것도 무엇에 조정받는다고요? 기억에. 그래서 이번에 저한테 보내주신 그 공문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평온한 삶을 위한 마음속 심층의식 바로 보기라고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제목으로는 바로 보기가 좀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가 우리 마음이라는 것을 한 번도 들여다본 적이 없기 때문에 왜 못 들여다봤냐? 여러분이 어리석어서가 아니에요. 어디를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마음을 보라 그러는데 도대체 손 들고 물어봐야 돼요. 스님, 마음이 어디 있죠? 어떻게 생겼죠? 어떻게 생긴지를 알려주시고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시면 저 들여다볼게요. 근데 우리는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그럼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행동해요. 그래서 제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어릴 적에 어머님한테 아버님한테 학대당했던 그 무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막 소설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고 싶어요. 어딜 보신 거예요 지금? 과거가 어디 있는데? 그러게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기억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기억을 들여다보고요. 그 기억에서 옛날 추억을 막 끄집어내요.
엄청난 기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이라는 기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 기억이 바뀌면 내가 보이는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마치 외국인이 이걸 보고 설명을 들은 다음에는 무서워하지 않고 웃게 되는 것처럼 하나의 새로운 기억이 들어가는 바람에 이 사진이, 이 글씨가 무서운 글씨에서 웃긴 글씨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간단하게 제가 표현해 봤습니다. 마음의 두 가지 기능. 첫 번째, 여기 뭐라고 써 있죠? 여기 견해. 저는 이 레이저 포인트를 꼭 써보고 싶었어요. 전생에 고양이였나 봐요. 아시죠? 고양이. 꼭 써보고 싶어요. 마음의 두 가지 기능 중에 첫 번째 견해. 이게 뭐냐면 할머니를 산채로 비빈다고? 이거예요. 조금 더 나가볼까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 누구 생각? 큰 착각이죠? 많이 경험해 보셨죠? 거울 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침마다. 야, 내 얼굴엔 빈틈이 없구나. 라는 어리석은 견해예요. 맞죠? 그런데 이 견해는요, 단 한 개도 여러분이 갖고 태어나는 게 없어요.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어머니, 저는 세상을 이런 견해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적이 없다고요. 견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쁘잖아요. 예뻐요. 그걸 불교에서 뭐라고 하느냐? 천인이라고 합니다. 천상 사람. 분별이 없고 의미가 빠진 거예요. 그런데 그 하얀 도화지 같은 그 친구들에게 부모님이 하나씩 하나씩 써주기 시작해요. 뭐를? 기억을 넣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기들이 아시죠? 이 태어나서 최초의 작품 뭐죠? 애기들의 최초의 작품. 굳이 똥이라고까지 표현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애들이 뭐라 그래요?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만질라 그래요. 왜요? 더럽고 깨끗하다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 친구들에게는 이 견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완성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완성된 견해는 있을까요? 저는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완성된 견해가 있을까? 없죠? 그러면 완벽한 견해는 있을까요? 없어요. 그것도 없어요. 또 우리 바로 보기라고 저한테 공문이 왔는데 우리 이 세상에서 내가 바로 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왜 없을까요? 우리의 기억에 지배당하기 때문이에요. 네, 우리는 기억에 지배당한 채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여기에 100명이 모여 있으면 몇 개의 세상이 있습니까? 100개의 세상, 100개의 우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 세상을 올바른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의 견해를 갖고 바라볼 수 있는 일이 있겠냐는 거예요. 없어요. 우리는 어차피 거짓에 조작된 기억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는 견해로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인정하십니까? 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저 김 과장이 꼴도 보기 싫은데 보만 스님의 불교 심리학 강의를 듣고 야 그래 세상을 아름답게 보자 이러고 가서 아름답게 보려고 해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 견해는 내 마음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견해는 누구 마음대로 된다? 기억 마음대로 된다. 기억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런 거야 라는 것을 듣고 애기한테 막 똥을 만질라 그러니까 엄마가 안 돼! 지지! 아 이거는 더러운 것이구나 라는 견해가 어디로 들어가죠? 기억으로 들어갑니다. 기억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이 견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얘기하면 언제죠? 지금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대답 잘하셨어요. 지금이잖아요. 맞죠? 이거 아까 우리 유식학 공부하셨잖아요. 개론 배우셨잖아요. 몇 식? 육식, 현식. 맞죠? 지금의 나의 견해가 기억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까? 안 들어가고 있습니까? 그렇죠. 나는 한 10분 정도 이거 안 할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못해요. 능력자예요. 진짜 그거 할 수 있으면. 못해요. 우리는 완벽하게 저 메커니즘 속에서 드러난 현상적인 존재예요.
우린 저걸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완벽하게 우리 모두에게 갖추어져 있는 평등한 우리 마음의 기능과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견해라고 하는 게 기억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견해는 지금의 견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매 찰나마다 새로운 견해가 생겨나요. 그래서 요즘엔 TV 틀면은 광고에 AI 안 들어간 제품이 없더라고요. 맞죠? 나중엔 보만 스님 AI도 나올 거예요. 사실래요? 출시하려고 했는데 뜨뜻미지근하네요. 아니 TV를 보면은 다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것이 나의 기억에 들어가요. 맞죠? 그래놓고 어떻게 생각이 바뀌냐면 저거는 정말 좋은 것이구나 라는 기억이 들어가요. 누구에 의해서? 광고에 의해서, CF에 의해서. 그러면 나의 견해에 들어오는, 내 견해로 봐지는 모든 것들은 나였습니까? 내가 아닌 것들이었습니까? 내가 아닌 것들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것을 색, 성, 향, 미, 촉, 법, 육, 진 6가지의 대상, 6가지의 티끌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나예요 그거? 아닙니다. 내가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아닌 것들이 매 찰나마다 기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 기억 속에서 나 아닌 거 다 빼면 나 어디 있죠? 없어요. 유식에서는 기억을 곧 나라고 해요. 아까 배우셨잖아요. 자의식. 그래서 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나라고 얘기하는 건 전부 다 뭐의 집합이라고요? 기억의 집합이에요. 근데 그 기억은 견해들이 들어간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견해 중에 단 하나라도 나였던 게 있냐는 거예요. 없어요. 세상을 보고 세상을 듣고 식당에 가서 새로운 음식을 먹고 했던 순간순간 찰나찰나의 견해들이 나의 기억 속에 저장되면 그 저장된 기억의 무더기를 뭐라고 한다고요? 누구라고 한다고요? 나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나라는 것은 허망한 것이다. 우리가 얘기하는 나 말이에요. 맨날 기분 나쁘고 뭐가 그렇게 맨날 기분이 나쁜지 맨날 기분 나쁜 나 있잖아요. 그거는 진실한 것이 아니다. 그건 진짜 너가 아니다라고 설명해 준 거예요. 왜? 그거는 세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견해들의 집합이기 때문이다. 기억의 조각들이 수없이 모인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나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해 주신 거예요.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견해가 기억을 만들잖아요. 근데 이 기억이 기억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얘가 그 다음 이상한 행동을 해요. 무슨 행동을 하냐면요. 제가 정말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뭐죠? 저 특산품 싫어합니다. 특히 외국에 다녀오시는 분들, 프랑스 갔다 오시는 분들 꼭 초콜릿 사와요. 향수 사오지 마세요. 제주도 다녀오신 분들 꼭 사오는 거 있어요. 뭐? 오메기떡. 하여튼 사오지 마세요. 보만 스님은 특산품을 싫어하시는구나. 기억이 들어갔죠. 아주 나쁜 기억이 들어갔죠. 그리고 나서 제주도 가갖고 갈치를 본 거예요. 갈치. 그럼 누가 생각나요? 보만 스님이 생각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갈치를. 맞아. 특산품 싫어하신다 그랬어. 저런 건 돌아보지도 말아야 돼. 눈도 두면 안 돼. 저런 거. 보만 스님이 싫어하실 거야. 라는 어리석은 견해가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 견해는 왜 일어났어요? 그렇죠. 기억 때문에 견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견해는 뭘 만든다 그랬죠? 기억을 만들어요. 맞죠? 그러면 기억은 다시 견해를 만듭니다. 기억은 견해를 만들어요. 그러면 자 여기서 크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세상을 아름답게 보기 위해선 무엇이 바뀌어야 한다? 기억이 바뀌어야 한다. 우리의 기억을 바꿔주는 작업을 뭐라고 할까요? 한 단어로? 교육이라고 합니다. 교육. 우리는 TV를 틀면 TV로부터도 교육받아요. AI 에어컨이 AI 냉장고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특히 당신에게. 라는 교육을 받아요. 그러면 나의 기억이 바뀌면서 견해가 달라져요. 어떤 견해가 달라지냐면 그날 저녁부터 이상하게 우리 집 냉장고가 시끄러워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옆집에 몇 호에 있는 보살님이 AI 냉장고로 바꿨다는 얘기가 이상하게 내 귀에 자꾸 들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 기억이 바뀌기 때문에 견해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반대로 얘기하면 나의 견해를 아름답게 바꾸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기억을 집어넣어줘야 돼요. 근데 과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아름다운 기억을 집어넣을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아름다운 기억을 쌓고 있는 거예요. 위대한 교육입니다. 이 붓다의 가르침은 온 인류가 배워야 할 종교를 뛰어넘는 위대한 가르침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아름다운 기억이 들어갔을 때 아름다운 견해가 나온다라는 우리 마음의 메커니즘을 최초로 설명하신 게 부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지 않고는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을 아름답게 보려고 해도 내 딸의 방문을 열면 어때요? 내가 암퇴질을 낳나 그러잖아요. 그거를 아무리 좋게, 아무리 이해하려고 아름다운 견해를 내려고 노력을 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견해는 내 의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무서운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과연 어떤 기억이 들어가고 있죠? 양보하라는 기억 들어가나요? 우리는 행복한 존재라는 기억 들어가나요? 우리는 하나라는 기억이 들어가나요? 아니요. 중국의 루신이라는 소설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전 참 공감했어요. 1900년대 초 분이에요. 오늘날 중국의 어린이들은 어릴 때는 사람 대접을 못 받고요. 나이가 들어서는 사람의 구실을 못한다고 했어요. 요즘 어린이들이 정말 사람 대접 받습니까? 학원 5개씩 가는 게 사람 대접인가요? 초등학생이 하루에 4시간, 5시간 자는 게 사람 대접인가요? 5살 때부터 7세 고시를 준비하는 게 사람 대접인가요? 걔네들이 어른이 돼서 사회에 나왔을 때 사람 구실을 할 수 있을까요? 과연 이 세상을 바꾸는데 가장 위대한 가르침은 뭐냐? 저는 불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죽었다가 태어나도 다시 얘기할 거예요. 불교라고.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박수가 나와야죠. 감사합니다. 제가 똑똑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누구를 만났냐면 스승님을 만난 거예요. 선지식을 만났고 우리 이 땅의 어른 스님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 너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이 원리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에게 길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 내 견해를 바꾸려면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기억을 집어넣으면 되는구나. 그래서 결과적으로 견해는 기억을 만들고 기억은 다시 견해를 만드는 이 위대한 법칙. 이거를 활용해야겠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써먹어야 되겠구나. 땅에서 넘어진 자 뭘 딛고 일어납니까? 땅을 딛고 일어납니다.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이라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웠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행복해져야 될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생각으로 행복해지라고 얘기하지 않고 무념무상을 자꾸 설명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오늘 유식에 대해서 배우는데 육식, 칠식, 팔식을 왜 얘기했을까요? 부처님? 왜? 아까 그랬잖아요. 사랑하니까 얘기했다고. 도대체 뭘 가르쳐주기 위한 사랑이었을까요? 왜 나는 생각을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인데요. 왜 불교는 생각 이전의 자리를 얘기할까요? 왜? 공부를 잘하는 친구는 출제자의 마인드를 안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설법을 해주시는 부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어떤 부분이 도대체 이 보만이라는 놈이 사랑스러워서 그 말씀을 남겨주셨을까? 어디를 가리켜 보이고 계신 걸까?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음의 두 가지 기능, 견해와 기억이지. 아셨죠? 네, 여러분이 아름다운 견해가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무엇을 의심해야 된다? 그렇죠. 아, 내 기억은 정말 어리석은 게 많이 들어있구나.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수행할 거리가 생겼어요. 뭘까요? 좋은 기억을 담는 거예요. 그렇죠. 좋은 기억을 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기억을 담는 연습, 다시 얘기해서 누군가를 욕하거나 부정적으로 보거나 그 사람의 험담을 하거나 시기 질투를 하거나 그러면 그게 다 누구한테 들어가요?
나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다른 데서 제가 강의를 했는데 거기서 질문을 한 분이 하셨는데 택시 기사님 이제 택시가 지나가니까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택시 기사님이 자기하고 아는 언니가 장을 보고 이제 서 있는데 짐이 많은 걸 보더니 기사님이 쌩 하고 그냥 지나갔대요. 그래서 여기 옆에 장 같이 보던 언니가 그 기사한테 휙 가고 있는 택시 뒷꼭지에다 대고 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옥불에 떨어져라 그랬대요. 그게 그렇게 잘못한 일입니까? 택시 승차 거부하면 지옥불에 떨어집니까? 그 얘기를 이제 저한테 질문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하시냐면 스님 그런데 택시 승차 거부를 했던 기사님보다 저는 그 언니가 더 걱정이 됐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지옥불에 떨어져라 이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는 욕 있죠. 욕. 내 입하고 가장 가까운 귀가 누구 귀인 줄 아세요? 요거밖에 안 돼요. 머리가 좀 커도 요거밖에 안 돼요. 한 뼘이에요. 내 입하고 떨어져 있는 가장 가까운 귀는 한 뼘 떨어져 있어요. 욕하면 누구 귀에 제일 먼저 들려요? 그러니까 욕하지 마라? 아니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너가 욕한 게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기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내 기억에 들어가잖아요. 맞죠? 네, 육식이에요. 그리고 그게 기억 속에 사연으로 다 저장되잖아요. 그래서 남한테 욕을 했던 저 나쁜 택시기사 같은 이라고 하고 기분 나쁜 내가 생기잖아요. 칠식이에요. 그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 택시기사 지옥불에 떨어져라 하는 사이에 유식학에서 얘기하는 모든 원리가 여러분의 그 지옥불에 떨어져라는 그 말 한마디를 만들기 위해서 유식학의 모든 논리와 원리가 작동한 거예요. 그걸 설명한 게 유식이라는 가르침입니다. 그게 부처님이에요. 그 짧은 한순간을 우리는 윤리적으로 남에게 욕하지 말아라 이게 불교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너의 귀에 너의 욕이 들어가지 않느냐. 그러면 너의 기억은 어떻게 되겠느냐. 쓰레기통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쓰레기통 된 기억 속에서 나오는 견해는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자주 드려요. 바둑 두는 사람이 5급이에요. 근데 동료가 야 우리 저기 설악산에 올라가서 이 바둑돌이 다 닳아 없어질 때까지 연습을 하고 오자. 갔어요. 근데 그 친구 몇 급이에요? 5급이에요. 나도 5급이에요. 20년 두고 내려왔어요. 몇 급이에요? 5급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견해가 5점짜리가 들어가면 기억의 평균은 몇 점? 당연하죠. 5점짜리가 들어갔는데 이 기억으로 아무리 좋은 견해를 내봤자 몇 점? 5점. 혼자서 발전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선지식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스승을 찾아라. 스승을 찾는데 평생을 허비해도 허비한 게 아니라 그러셨어요. 부처님께서. 왠지 아세요? 스승을 찾는다는 것은 나의 기억과 견해를 스스로 믿고 주장하거나 고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견해와 기억은 완벽하지 않아 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한 거예요. 자각한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훨씬 훌륭한 뛰어난 견해를 가진 스승을 찾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는 이유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기억에 들어가는 찰나찰나의 견해의 모습 이거 잘 한번 보세요. 지금 나의 기억에 뭐가 들어가고 있지? 욕을 하려다가 아니야 지금 내 기억에 뭐가 들어가지? 를 보는 것은 세상을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예요? 그게 수행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자꾸 불교에서 나를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디를 보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나를 보라고 하는 이유 바로 이런 원리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기억을 쌓아서 아름다운 견해를 내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모두가 하나가 되게 돼 있어요. 불국정토 아니겠습니까? 내가 수행하는 것이 이 세상을 맑히는 일이라는 게 바로 이런 원리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내 이제 기억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드릴게요. 기억에 들어가는 견해의 모습이 아까 여러분 대답 잘하셨어요. 언제 들어간다 그랬어요? 시간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럼 내 기억 속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채우기 위한 작업을 수행이라고 한다면 수행은 언제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여러분 좀 이따 집에 가면 신발 저기 현관문 열시잖아요. 그럼 신발 가지런히 안 놓고 들어간 아들놈한테 뭐라 그래요? 망아지냐고. 왜 뒷발질을 하면서 뛰어들어가냐고. 그러면서 문득 내 기억에 지금 뭐가 들어가지?
떠올릴 수 있다면 여러분 용맹정진하시는 거예요.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정말 쉬운 일 아니에요. 그만 떠들고 다음 장 넘어가라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기억의 견해가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는 모습을 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뭐랑 비슷하게 생겼죠? 염주. 여기 보시면 요 점 하나 있죠? 요게 하나의 기억이에요. 하나의 기억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보만 스님은 여기 특산품을 싫어한대. 이게 지워버리고 싶은 이런 기억이 들어갔어요. 그 다음이 이렇게 시간이 빨리 안 지나가냐? 아직 집에 가야 되는데 아직도 안 끝났네? 라는 기억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기 의자는 편한데 음향이 별로 안 좋네. 나가면서 보만 스님 사인 받을 수 있을까? 오늘 저녁은 늦었는데 치킨을 야식으로 시킬까? 아니야. 다이어트 때문에 이거는 아니야. 그러면 안 돼. 그래. 블루베리하고 콩가루를 버무려서 배 터지게 먹어야겠다. 그거는 살 안 찌겠지? 아니야. 그것도 당류가 많아서 살이 찔 수도 있는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여러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배달 라이더가 지나가기만 해도 우리 집에 오는 건 아닐까? 찰나찰나의 견해들이 하나씩 기억 속으로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육식이 하나씩 칠식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 들어갔어요. 자, 계속 들어갑니다. 계속 들어가요. 언제부터? 수없는 전생부터 계속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울타리가 처짐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게 있어요. 뭘까요? 안과 박. 누구예요? 강의하세요. 빨리 와서. 정답입니다. 안과 박이 만들어집니다. 원래 있었어요? 없었어요? 원래 없었습니다. 근데 무엇이 쌓이니까 만들어졌어요? 기억이 쌓이니까 내가 만들어지고 남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애기들은요,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우리 갓난 애기들 있잖아요. 갓난 애기들 이제 겨우 자리에 앉고 겨우 걸음마 하는 애들 있죠. 몰라요? 저만 합니까? 왜 내가 그렇게 잘 알아요? 그거 내가 잘 알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애기들한테 밥 숟갈 쥐어주고요, 부모님이 이렇게 보여줘요. 밥 먹는 거. 맞죠? 그러면 걔네가 그거 보면서 흉내 내잖아요. 그 애기들이 숟가락질 할 때 입에 잘 넣어요? 못 넣어요? 못 넣어요. 어디로 넣어요? 콧구녕으로. 누가 귀로 넣어요 이거를? 어느 애기가 귀로 넣어 이거를? 에이 참. 코로는 넣지, 코로. 조준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조준이 안 된다는 거는 이 애기의 기억 속에 자기 몸이라는 것에 대한 이 형태 있죠. 이게 기억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걔는 자기 몸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맞죠? 그럼 내가 내 몸이라고 인식하는 형상 있잖아요. 그것도 기억이에요. 이렇게 기억이 쌓이면 안과 밖이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나와 남도 만들어진다. 그러면 나와 남이 원래 있었던 거예요? 무엇 때문에 만들어졌다고요? 내 기억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우리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기억의 요 양 있잖아, 양. 네, 이 기억의 양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 벽이 두껍고 단단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의식이 강해져요? 자의식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 단단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진지한 거예요. 진지함. 내 기억 속에 진지함이 많이 들어가요. 부모님한테 학대를 받았다거나, 큰 사고를 겪었다거나, 크게 좌절했던 기억이 있다거나, 이거는 쉽게 무시할 수 없는 진지한 기억들입니다. 이런 기억이 들어가면 이 벽이 굉장히 단단해져요. 그러면 무엇이 강해져요?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수행과 정반대로 가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은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을 부처님께서 유식을 통해 설명해 주시는 이유는 너의 기억이라는 것은 정말 훌륭하고 진지하고 소중한 것이다, 1번. 아니면 야, 이거 별거 아니야. 이거는 찰나에 드러났다가 찰나에 사라지는 거고, 어디서 왔는지, 출처도, 어디로 가는지, 멸초도 알 수 없는 것이며, 너가 얘기하는 모든 생각들과 기억들은 모두가 다 지나가 버린 것들이야 라고 설명하는 것, 2번. 목적 뭘 것 같아요? 부처님 말씀하신 2번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유식학을 듣고 여러분이 진지하게 질문을 한다. 이해를 전혀 못한 거예요, 유식학을.
아셨죠? 네, 질문 시간 좀 이따 있습니다. 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진지하게 질문할수록 유식학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자, 이 울타리가 강하다라는 것은 진지하고 심각하고 의미가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것이 강해요. 그러면 자유롭습니까? 자유롭지 못해요. 속박당합니다. 얽매입니다. 그래서 제7 말라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평생 살아왔던 모든 인생들의 사연과 감정과 의미들이 범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은 나라고 하는 원래는 없었어요. 하지만 이 울타리 때문에 생긴 이 나라는 개념이 점점 짙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량하고 착하고 가벼운 유쾌한 기쁜 기억을 많이 집어넣을수록 이 나라고 하는 게 옅어져요. 그래서 유복한 집안에서 자란 그 유복의 기준은 모르겠지만 자란 친구는 남의 말에 귀를 잘 기울여요. 근데 유난히 고통스럽고 외롭고 힘들게 자랐던 청소년들은요, 남에게 귀를 안 기울여요. 왜냐하면 생존하기 위했거든요. 그동안. 이게 나라는 것을 결정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나, 지금 여러분 막 웃고 떠들고 하는 나 있잖아요. 그거 전부 다 이거예요. 우리 모두 이거를 가지고 나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설명을 해주니까 여러분 하나 느끼시는 게 있잖아요. 이거 원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렇죠. 없었다.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진 거. 이거 존중하실 거예요? 이게 저는 스승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사랑인 것 같아요. 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 기억들 때문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이 얘기하면 무조건 따랐거든요. 건널목 횡단보도 건널 때는 항상 어떻게 하고 건너야 돼요? 손 들고. 저는 아직도 손 들고 건너요. 근데 손을 안 들고 건너는 친구가 있으면 어때요, 기분이? 화가 나는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왜 어른이 말씀하신 대로 시키시는 대로 안 해? 라고 화를 냈던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교육받았거든요. 그러면 그 나 있잖아요. 손을 들지 않고 건널목을 건너는 그 친구를 향해서 화를 내고 있는 나 있잖아요. 그거 진짜 나예요? 교육의 산물 아닙니까? 어차피 우리는 가짜의 나를 벗어나서 살 수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가짜의 나로 살 거예요. 이거를 저희 큰 스님 뭐라고 하셨냐? 모두가 배역을 맡은 배우일 뿐이다. 우리 다 배우예요. 여러분 아버지라는 이름을 수행하고 있고요. 남편이라는 이름을 수행하고 있고 장모님한테 가면 사위라는 이름을 수행하고 있어요. 며느리라는 이름을 수행하고 딸 그리고 엄마라는 이름을 수행하고 있어요. 그중에 나 어떤 거예요? 없어요. 그 어떤 것도 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얻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 기억하고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다 나로 삼았어요. 그래서 내가 부장 승진을 했는데 과장 때 친하던 친구가 걔는 아직도 과장이거든요. 나한테 야자하면 기분이 어때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동창회를 안 나가요. 저를 스님이라고 안 하고 스라고 부르거든, 걔네들은. 아, 시간이 다 됐어요. 네, 이제 8분 남았습니다. 7분 남았습니다. 이제 마무리할게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 뭐냐면 이 유식이라는 게 오늘 여러분이 공부한 바대로 보면 아, 그런 게 있다고 하네. 그런 게 있나 보다. 라고 공부하지 마시고 그런 게 있나 보다를 어디에 적용시켜야 되냐면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에게 적용시키셔야 돼요. 지금 이 기분은 뭐지? 이 기분은 육식인가? 칠식인가? 팔식인가? 이건 왜 일어나지? 그 원리를 설명한 게 유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도대체 이 40분 동안 이 얘기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걱정이 태산이었어요. 그런데 앞에서 우리 교수님이 다 해주셨어요. 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여기 인사동이잖아요, 앞에. 인사동에 얼마 전은 아닌데요, 몇 년 됐네요. 비가 오는 날 어떻게 우연히 우산을 쓰고 제가 혼자 걸어갔어요, 인사동 길을. 근데 안국역에서 내려서 이렇게 인사동 길을 메인 그 길 있잖아요. 거기를 들어오다가 왼편에 무슨 갤러리가 하나 있더라고요. 지금도 있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바깥에 이렇게 간판 현수막이 하나 붙어 있는데 어느 작가 백자 있죠, 백자. 백자가 뭐예요? 그렇죠, 하얀 항아리, 달 항아리라고도 하잖아요. 하얀 백자. 그 전시회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진이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비가 오는 날 우산을 쓰고 가다가 그걸 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전시되어 있는 걸 보니까 진짜 정말 예쁘더라고요. 얼마나 탐스럽고 예쁜지. 이 뭔가 백자는 그림이 없잖아요. 이 그림이 없는 데서 풍겨오는 고귀함이 있어요. 야, 멋있다. 야, 이것도 멋있네. 그러고 있는데 거기 그 뭐라 그럽니까? 갤러리에서 그 설명해 주시는 분? 큐레이터 분이 저한테 오더니 가까이 오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저거 설명해 주려고 그러나 보다. 그래갖고 반가워서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스님 우산은 저기 꽂아놓고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나 혼자 물을 뚝뚝 흘리고 서갖고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갔어요.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 앞에 있대요. 그래서 아까 들어온 문 앞으로 딱 갔는데 세상에 이 항아리 있잖아. 이거 나갔는데 우산꽂이도 백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산을 거기다 꽂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앞에 거 있잖아요. 이게 1,000만 원짜리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여기 맞아요? 그러니까 맞대요. 그래서 꼭 내가 물어봤어요. 큐레이터 분한테. 근데 이 백자도 이분이 만드신 거예요? 그렇대요. 그럼 이거하고 저 안에하고는 뭐가 다른 거예요? 약간 흠집이 있대요, 이게. 근데 그 흠집 있는 거 우산 빼고 거기다 걸어놓고 1,000만 원이라고 안 쓰고 500만 원이라고 쓰면은 제가 살까요, 안 살까요? 사죠. 왜 이렇게 싸지 이거? 이러고. 그 뭐라 그래요? 전문 용어로 그런 사람을. 학술 용어로 있잖아요. 호구. 잘 모르시네요, 여러분. 저는 그분한테 여러 번 물어봤어요. 이거 같은 분이 만든 거예요? 작가가 같대요. 재료는요? 재료 같아요. 맞죠? 이것도 백자고 아까 1,000만 원짜리도 백자예요. 근데 하나는 우산꽂이래요. 뭐가 다르죠? 하나는 그냥 줘도 안 가져갈 모양새고 똑같은 백자인데 하나는 유리관 속에 들어가 있어요. 얘는 흙투성이, 비투성이가 돼 있어요. 뭐가 다르죠? 네? 놓는 위치, 또요. 역할, 좋습니다. 또요. 의미.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이 그러실 거예요. 기억의 정보가 달라요? 원래 정답은 쉬워요. 뭘 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여긴 뭘 담았습니까? 그렇지. 그럼 여기다 쌀 담으면 뭐예요, 이거? 그렇죠. 그러면 그릇에 이름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원래 이름 뭡니까, 그러면? 그렇지. 불가칭. 이름을 붙여서 부를 수 없다. 우리 본래 모습이에요. 유식하게 설명하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너가 아니고 저것도 너가 아니고 수능엄경 저도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알려주려고 하는 게 무엇일까? 그러면 이게 저군요.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 도마니 스님이 저군요. 그건 이름이다. 부처님께서는 아니라고만 하시지 무엇이라고 얘기를 안 하세요. 이 그릇의 이름은 뭐죠? 우산꽂이. 무엇 때문에? 그러면 제가 우산을 싹 빼는 순간 얘는 뭐가 돼요? 이름이 뭐예요? 항아리예요? 쌀 담을 건데? 이거 봐요. 얘의 이름은 뭐냐 이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기억 속에 우리 기억이라는 항아리 안에 어떤 사연을 넣느냐에 따라서 그 항아리의 이름이 달라질 뿐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기억 속에다가 슬프고 괴롭고 우울하고 미워하는 생각을 자꾸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그 항아리의 이름은 뭐가 될까요?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름답고 행복한 기억, 누군가를 사랑하고 아끼고 본래의 자리를 알려주려고 하는 자비의 마음을 집어넣었다면 그 항아리의 이름은 뭘까요? 보만이에요? 감사합니다. 그 항아리의 이름은 스승이 되는 거예요. 네, 이제 여러분 오늘 이제 다 했어요. 제가 할 얘기. 오늘 여러분 하실 일은 뭐냐면요. 여러분 그릇에 담겨 있는 걸 쏟아보세요. 뭐 나오나. 핸드백만 맨날 쏟지 마시고 뭐 카드 잊어버렸다, 뭐 키 없어졌다 맨날 핸드백 쏟으시잖아요.
그것만 쏟지 말고 내 마음에 뭐가 들었나 쏟아보세요. 그러면 상당히 불쾌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많이 해봤어요. 제가 해보니까 정말 부끄러운 것들이 많이 나와요. 전에 프랑스 갔다 온 분이 특산품을 안 사왔대요. 기분이 어땠을까요? 쏟으니까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불쾌한 기억들. 내가 내 마음이라는 그릇 안에 무엇이 담기냐에 따라서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그러면 그 그릇에는 원래 이름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에겐 본래 이름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나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생긴 나? 기억 때문에 생긴 나. 어떤 기억이 담겼냐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나예요. 그거 진짜 납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진짜 그러면 내가 알고 있던 나라는 거 전부 다 내가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이게 나야 라고 얘기해도 이거 나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무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큰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아는 내가 없다라는 것은 지금처럼 이런 설명을 해서 우리가 이르게 되는 결론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유식학 강의 때도 잘 들으셨겠지만 그러면 내가 없다고요? 그럼 진짜 나는 뭡니까? 똑같이 대답은 무아예요. 근데 번역을 좀 바꿔서 해보자고요. 내가 없다 말고 반대로 없는 나. 그렇지. 이름도 지을 수 없는 나. 어떠한 기억도 닿지 않고 어떠한 어리석음도 물들지 않은 나. 없는 나. 그게 진짜 누구라고요? 진짜 나다. 그거를 불성이라고 하고 그거를 본래 면목이라고 하지만 불성, 본래 면목 다 이거 뭐예요? 이름이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벌써. 맞죠? 하지만 이런 걸로밖에 설명을 못 한다니까요. 그래서 저희 큰 스님께서 진실은 거짓말로밖에 표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됐죠? 네, 40분 정도 제가 50분 했네요. 50분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루하셨어요? 안 나오네요. 지루하셨어요? 그럼 네 그러세요. 듣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선물 중에 1번은 뭐였냐면 일단 재우지 않는 거였어요. 저는 제목을 보자마자 눈이 감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얘기예요. 누구 얘기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얘기니까요. 이 불교의 어떤 강의를 들으시든 모두가 누구 얘기다? 내 얘기다. 30년 틀고 앉아서 득도하신 스님의 얘기가 아니에요. 내 얘기. 여러분 얘기입니다. 그 대전제를 놓치지 않고 가르침을 들으시면 여러분의 기억은 갈수록 청정해질 거고요. 여러분의 견해 역시 갈수록 아름다워질 겁니다. 네, 오늘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큰 정말 귀한 자리 마련해 주신 불광미디어 그리고 우리 한재경 교수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여러분 저는 인연법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생에도 이렇게 만날 거죠? 네, 그래요. 여러분 다음 생에 보면 또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